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두 번째 페이지. 긴장감 넘치는 가요계에 느슨함을 불어넣는 뮤지션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아까 여는 말씀, 시작하는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아주 무겁고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골든벨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음식, 한국 음식을 두 자로 뭐라고 하죠? 한식, 한식이라고 하죠. 예. 중국 음식을 두 자로 뭐라고 하죠? 중식. 그러면 미국 음식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허. 이거 참. 여기서 또 탄복하게 되네요. 하하. 예. 이거 한자도 똑같아요. 아름다울 밑자. 그러네. 예, 미식가, 햄버거, 뭐 약간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미식가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그건 그렇고. 네. 아니 뭐 끊임없이 신간 펴내시는 건 제가 알았는데. 네네. 신곡을 이번에 내셨더라고요. 제목이 그대 마음에 녹는 점. 그렇습니다. Melting Point of Your Heart.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쩌다가 이걸 내셨나요? 제가 예전부터 예. 제가 또 화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학 용어 중에 K-팝 제목이 될 만한 뭐 그런 게 없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과학 용어가 가끔 이렇게 제목이 노래 제목이 되면 네. 좋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뭐 사건의 지평선이라든가 어허. 뭐 그런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보다 보면. 예. 그래서 뭐 옛날에 그래서 팝송 여기... 중에서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그래비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걸 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녹는 점이 들어가네. 화학 용어 중에 K-팝 제목이 되면 좋을 만한 거. 예를 들면 뭐 녹는 점, 네. 공유 결합, 반응 에너지, 느낌 있다. 뭐 이런 거 느낌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쭉 정리를 해가지고 예. 생각난 김에 그거를 이제 정리된 걸 SNS에 올렸습니다. 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그래서 반응이 뜨거운 김에 약간 좀 이렇게 들떠가지고 예. 그거를 소재로 제가 또 이제 문학적 재능은 또 약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그 들뜬 김에 그 노래를 작사를 해가지고 아. 재미삼아 웃기려고 예.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올렸는데 준비했습니다. 그 노랫말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하하. 그대 마음에 녹는 점. 저 노랫말이 제가 뭐 다는 못 읽어들어도 네. 대충 일단 도입부가 네. 얼어붙은 내 마음 녹는 점은 몇 도일까? 나는 내게 물었지. 좋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결말부로 가면 SI 단위 쓰지 않는 그대여 난 이제 그댈 영영 떠나갑니다. 마지막 내가 그대에게 남기고픈 말 피트 파운드 쓰지 마세요. 하하. 이러면서 노래가 끝나요. 진심인 거죠.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뭐야? 노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예. 사랑은 다 끝났어요. 그 마당에 무슨 말을 남기겠어요? 아니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으셨나요? SI 단위, 표준 단위, 미터법을 잘 사용하자라는 뜻인데 예. 하여튼 이렇게 가사를 작사를 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몇 개를 제가 작사를 해서 올렸거든요. 네. 저거는 진짜 가사가 좋아 보였어요. 좋아요. 예. 네, 보면 볼수록. 예.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충청남도 공주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네. 공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예. 급히 곡도 붙여가지고 예. 그날 밤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예. 컴퓨터를 켜고 뭐 열심히 이제 무슨 에미넴 같아. 네, 에미넴도 반주를 무슨 만들어가지고. 버스에서 막 작곡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에미넴처럼 이게 흥행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과는 큰 거리가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요즘 음악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슷비슷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마. 저희가 혹시 오늘 방송 끝곡으로 이 마스터피스를 혹시 틀어도 되겠습니까? 아무렴요. 가능하다. 아무렴요. 네. 지상파 방송 최초 공개 아닌가요? 그럴 법도 하네요. 그럴 법도 하다. 네, 그럴 법도 하네요. 예,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약간 좀 금요일 밤에 장송곡 느낌. 무슨 장? 예, 이따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요. 불금을 이렇게 즐겨보시라. 즐길 수 있는 불금의 앤썸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다. 앤썸이다. 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달란트가 참 부럽고 이제 우리가 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지난주에 보내드렸던 곽재식의 맛 구독자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래서 곽재식의 맛 2탄 지난번에 다루지 못한 맛들을 우리가 마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좋군요. 저번에 이제 단맛, 매운맛, 감칠맛 우리가 탐구해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먼저 짠맛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짠맛. 네. 짠맛의 대명사는 소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은 사람이 짠맛의 대명사일 뿐만 아니라 기본 이런 것도 사실 좀 신기한 거예요. 뭐요? 단맛은 단맛을 내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포도당, 과당, 엿당 다 이런 거 다 단맛 내는 물질이거든요. 매운맛도 사실은 매운맛을 낼 수 있는 물질들이 좀 독특하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짠맛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특이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짠맛을 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소금입니다. 소금, 네. 나트륨. 소금 중에서도
이제 나트륨 요즘에 이제 소듐이라고도 하는데 나트륨 소듐 같은 말이에요. 그래요? 나트륨 하면 약간 독일어식 옛날에 쓰던 거고 아하. 요즘엔 약간 영어식으로 한다고 해서 소듐이라고 에너지냐 하는데 에네르기냐 뭐 이런 거. 그런 겁니다. 예, 예. 알레르기냐 알러지냐 뭐 이런 예, 겁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요즘 소듐이라고 많이 하는데 소듐 나트륨이 들어있으면 그게 짠맛이 나고 그게 없으면 짠맛이 안 나는 네. 예, 그런 식으로 맛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거죠? 아주 필수적입니다. 아주 필수적.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이 이 네. 소듐 나트륨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어디에 필수적이냐? 네. 어디에 필수적일까요? 뭐 대충 한번 찍어 보시죠. 뭐 오장육부 중에 골라야 뭐 예를 되나요? 들면 뭐 신체 기관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피부를 만드는데 필수적일까? 아니면 뭐 몸에 근육에서 힘을 내는데 필수적일까? 어디에 필수적일까요? 그거 두 개는 아니겠죠. 뇌? 이렇게 말씀. 뇌 비슷하게 같습니다. 그래요? 거의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뇌라고 해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네. 소듐 나트륨은 어디에서 사용이 되느냐? 신경에 작용해서 반드시 사용이 됩니다. 아, 그래. 신경이랑 연관이 네,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있는 동물, 신경 활동을 하는 동물은 네. 반드시 소듐, 이 나트륨이 있어야 됩니다. 어. 사람의 신경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의 신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뜨거운 걸 만진다, 맛을 본다. 그럼 그 맛을 느낀 기관에서 뇌까지 그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가 전달이 될까요?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전기 신호로 전달이 아, 됩니다. 맞아요. 예. 네, 전기 신호로 전달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좀 단순화해서 비유를 하면 네. 신경이 전선 역할을 하고 거기에 전기가 통하는 거죠.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0.1V 정도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예. 그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그런 배터리 같은 거, 전기를 실제로 걸어주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 물질이 어허. 소듐 나트륨입니다. 진짜 우리가- 아주 필수적이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2차전지 배터리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잖아요. 예,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리튬 이온을 전기를 내는데 사용하는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의 신경은 네. 소듐 이온 배터리다,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소듐 소금이 이제 NaCl 염화 소듐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소듐하고 염소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이제 소금이거든요. 네. 소금은 어디에 있죠? 보통 우리가 바다에 쉽게 있죠. 바다에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바다에서 제일 흔한 게 소금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학자들이 요즘 맹렬하게 연구하고 있는 걸로 뭐가 있냐면 네. 리튬 이온 배터리를 네. 개선시켜서 네. 리튬 이온 대신에 소듐 이온,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실용화해서 우리가 전기 제품, 전자 제품 쓸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처럼. 몸처럼 어. 이게 개발만 되면 네. 리튬 어디에서 나는지 아세요? 어디서 나나요? 리튬 주로 남아메리카에 많이 납니다. 아, 그건 뭐 볼리비아 이런 나라에 많이 있어요. 캐와야 되는구나. 네, 볼리비아에서 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만들려면 네. 태평양을 건너서 멀리 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몇몇 나라에만 이렇게 있고 언젠간 바닥이 날 거고 우리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고민거리 중에 예, 하나거든요. 예. 근데 바다에 널려 있는 소듐, 나트륨을 이용해가지고 어허.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전기를 내는 걸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소위 말해서 논하겠죠. 예, 논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여튼 그렇게 예. 노다지겠죠. 노다지다. 예. 예.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예로부터 신경을 이용하는 동물들은 그 신경의 전기를 튀겨주는데 네. 소듐을 항상 사용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소금을 어. 몸을 위해서 일정 정도는 섭취를 꼭 해줘야만 한다라는 네.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그렇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짠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짠맛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게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예. 아주 감동적인 이치가 여기 숨어 있어요. 안 감동적이기만 해봐요. 이거 감동적이서 진짜 우실지도 몰라요. 오케이. 예. 예, 우시면 약간 이렇게 입 가리고 알겠습니다. 울어주세요. 예, 예. 자, 아까 리튬 이온 배터리 얘기했잖아요. 네. 리튬 이온 배터리 성능이 더 좋아요. 쓰기 좋아요. 그러면 사람 몸에서 전기를 튀겨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네. 리튬을 이용해서 그 활동을 하면 네. 사람이 훨씬 더 빠릿빠릿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겠죠. 예. 머리도 더 팍팍 돌아가고 순발력도 좋고 반사신경도 뛰어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약간 뭐 리튬맨 이러면 약간 초능력 인간처럼 초사이어님. 그런 사람처럼 활동할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왜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사람뿐만 아니라 뭐 사람 뭐 소, 개 뭐 네. 물론이고 무슨 뭐 벌레 종류, 곤충 종류, 불가사리. 물고기 종류, 불가사리, 네. 신경 활동을 하는 동물은 예. 다들 리튬 이런 특별한 더 좋은 성능이 있는 물질이 있는데 네. 그걸 안 쓰고 소듐을 쓰거든요. 나트륨을 쓰거든요. 예. 왜 그럴까요? 어허. 왜 그럴까요? 구하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과학을 좀 하시는군요. 자, 여기에 이 감동의 1단계가 숨겨져 있는데요. 예.
입가를 모든 준비할게요. 생명들이 예. 예, 동물들이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진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하. 생명의 고향은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생명체가 바다에서 탄생을 처음 했는데 음. 그때 생명체가 탄생한 후에 처음에는 신경도 없는 동물이었겠죠, 그죠? 네. 신경을 막 발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신경에 전기를 튀겨줄 물질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예. 뭘 쓰겠습니까? 제일 흔한 거 바다에 널려 있는 거 바다가 준 우리의 선물 짠맛, 예, 소금. 소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화를 해서 처음에 바다 생물이 신경을 이용하는 상태로 점점 발전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육지 생물이 나중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네. 육지 생물 같은 경우에도 뭐 육지로 올라왔다고 해서 신경 상태까지 막 다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느러미 대신에 손발이 있고 이런 정도는 되겠지만 네. 육지 생물 같은 경우에 신경 상태는 그대로 소금을 갈구하는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나는 뭐 짠맛 별로 안 좋아해. 우리의 어떤 조상 생명이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동물은 분명히 도태되죠. 신경이 네. 점점 느려져가지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가지고 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동물들이 원래는 꽤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바다에는 널려 있는 게 소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뭐 그냥 물 마시면 소금인데 예, 그렇죠, 아무 그렇죠. 그런 거 구하는데 문제가 그렇죠.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짠맛에 별 유감이 없는 동물들이 별 감동이 없는 동물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슴슴한 취향들은 그런데 그런 동물 중에서 육지로 올라갔던 것들은 다 망한 거지.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소금기가 점점 부족해져가지고 그럼 왜 이렇게 뭐 머리가 요즘 안 돌아가는 거 같지? 몸이 왜 이렇게 손발이 저릿저릿한 게 왜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거 같지? 기분 탓인가? 그러다가 뭐 누구한테 잡혀먹혀가지고 안녕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마도 우리의 조상 동물이었겠죠. 처음에는 그냥 육지에서 사는 무슨 뭐 별것 아닌 무슨 이런 뭐 망둥어나 개구리 뭐 이런 형태 의 동물일지도 몰라요. 그런 동물인데 희한하게 얘네들은 취향이 짠 거를 좋아하는 취향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짠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짭짤해야 맛있지 막 이러면서 막 먹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육지에서 살면서도 짠맛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마다 맛있다고 잔뜩 먹어두었기 때문에 온몸에 소금이 쌓여가지고 소금 부족 현상을 겪지 않아서 육지에서도 잘 영위할 수 있었다. 입맛이 이렇게나 중요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소나 말 같은 경우에도 가끔 보면 소금기가 조금만 묻어 있으면 정말 열심히 막 혀로 막 핥아먹을 때 있거든요. 말들이 막 아까운 설탕인가? 설탕도 물론 좋아하지만 소 같은 경우에 돌 같은 경우에 안에 소듐 성분이 있어가지고 좀 짭짤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돌 같은 경우 소가 막 열심히 핥아먹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좀 소가 왜 저러나 싶은데 그게 이제 짠맛을 워낙에 좋아하는데 소는 주로 풀을 많이 먹으니까 풀에는 뭐 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짠맛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흡수하려고 그렇게 막 거신 들는 듯이 그런 걸 핥아먹는 건데. 그래서 소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사실은 그런 형태의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짠맛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이 이제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굳이 짠맛이 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이제 기술적으로 염전해서 소금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가게 가서 돈 주면 소금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치약에도 넣을 수 있는데. 그런 문명을 우리는 발전시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의 본능은 기술 발전하는 속도만큼 빨리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 시절에 그 고향 바다의 그 맛을 그리워하면서 사람이 고양이 맛. 짠맛에 이렇게 집착하는. 그래서 무심코 그냥 맛있다 이러면서 먹다 보면 짠맛을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죠. 먹어서 문제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짠맛의 신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비해요. 짠맛의 감동적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옛날 조선시대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 좋아해요. 이게 앞쪽 이야기가 사실 더 재밌는데 이거 좀 생략하고 짠맛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뒤쪽 이야기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저주받은 벌레 같은 게 붙어 다니는데 우리나라 중국 전설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노체충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저주받은 벌레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는데 고개에 끼면 그 자손들은 폐병이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런 이상한 전설 속에는 벌레 괴물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벌레 괴물이 어떤 모양이냐라고 많이 묘사되어 있냐면 까만색의 나비 모양인 걸로 많이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세상을 떠난 조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조상님 몇 자리가 이상한 것 같다. 조선시대 이야기는 그런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장을 하려고 묘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그 까만 나비떼들이 꽉 차 있더라. 뭐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다 시름시름 앓고 있던 거였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예. 이제 뭐 이런 거 혹시 추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을 다니다 보면 네. 나비가 사람 옷 위에 이렇게 앉아서 달라붙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예, 예. 혹시 이제 이렇게 가끔 가다 이제 너무 콧등에도 얹힐 때가 있어요. 콧등에 앉을 때 예. 있어요. 예. 예.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혹은 이렇게 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사모의 정이 있는 그런 이성과 같이 등산을 하다가 예. 잠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네. 이성에게 이렇게 나비가 앉았다라고 네. 하면 나비가 꽃을 알아보나? 왜 하필 여기에 앉지? 뭐 이런 식의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이런 예. 수작 이런 그렇죠. 것이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현대 사회에서 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럼요. 예, 있죠. 나비는 왜 등산하는 사람에게 앉느냐? 나비는 왜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느냐? 네. 마찬가지 이유죠. 나비도 동물이고 신경이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소금기를 먹어줘야 돼요. 소금기를. 근데 나비가 꿀은 빨아먹지만 나비가 뭐 산에 염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금을 어디서 먹겠습니까? 단짠이 안 돼. 그러니까. 단단밖에 그래서 못해. 나비는 짠맛이 조금 있을 것한 곳이 있으면 거기서 소금을 쪽쪽 빨아먹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이미 몸속에 소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런 동물이 죽은 사체가 생겼을 때. 그리고 동물들이 땀을 흘려가지고 소금기가 나왔을 때. 제 땀이 맺힌 제 콧등. 그거죠. 그래서 콧등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제가 꽃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습니다. 땀을 안 닦아서 짜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나비가 사람이나 동물 살아있을 때 땀 흘렸을 때 달라붙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더 재밌는데. 이런 경우 나비조차도 사실은 이 소금 성분, 소듐,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나트륨 때문에 붙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데이트할 때 네가 꽃이어서 그래가 아니라 땀 좀 닦아. 그 데이트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혼자고요. 아하. 자, 갑자기 너무 쓸쓸하네요. 자, 쓸쓸하니까 쓴맛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쓴맛도 은근히 좀 미스터리의 영역으로 저에게는 좀 다가오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녹차나 커피를 즐겨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차 커피도 사실 쓴맛이 꽤 나죠. 꽤 나고. 쓴맛이 꽤 나죠. 그럼 왜 이 씁쓸한 맛을 우리가 즐기는 걸까요? 쓴맛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커피다, 녹차다라고 하면 어린이가 좋아하나요? 어른이 좋아하나요? 보통. 어른이 좋아하죠. 그리고 술 중에서도 소주가 조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주를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좀 연로하신 분이 좋아합니까? 좀 약간 지긋하신 분들이 그렇죠. 즐겨 마시죠. 그래서 이게 연배가 올라갈수록 쓴맛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학자들이 조사하기로는 실제로 어릴수록 쓴맛에 좀 민감하게 신경이 발달해 있고 나이가 들수록 그게 점점 이렇게 좀 감퇴된다, 무뎌진다, 점점 무뎌진다라고 하는 설이 지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쓴맛을 좋아하는 거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뭐 좋게 말하면 성숙했기 때문이다. 나쁘게 말하면 노화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정말로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의 쓴맛을 보다 보니까 혀에서 느껴지는 쓴맛은 점점 이제 약해지는. 웬만한 쓴맛은 다 봤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사람이 쓴맛을 기본적으로는 좋아할 맛이 아니잖아요. 좀 싫어할 맛이잖아요. 어릴 때 가루약 먹는 거 엄청 싫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루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쓴맛을 느끼게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알칼로이드 성분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독특하고 강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좀 특유의 성분 이런 것들이 쓴맛을 나타내게 우리가 좀 진화한 경향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먹으면 죽는 독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쓴맛이 아니면 뭐 먹으면 굉장히 배가 아플 만한 물질 이런 것들이 쓴맛이 나는 경우가 자연 상태에서는 꽤 많이 있어요. 인공적으로 합성을 하면 그걸 초월해서 합성할 수 있습니다. 독약인데도 뭐 달콤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자연 상태에서 흔히 구하는 것 중에는 사람 몸에 안 좋은 것들 중에 쓴맛이 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자연스럽게 피하겠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피하도록 할 수 있게 해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쓴맛이 좀 발달해 있고 특히 몸이 연약한 아기들 어린이일수록 그런 것에 더더욱 이제 민감하게 좀 이렇게 몸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커지고 건강해지고 하면 웬만히 몸에 좀 나쁜 성분을 먹더라도 크게 뭐 괴롭지는 않는 정도의 덩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슬프지.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덩치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보호해야 될 친구나 동료나 가족이 있는 상황이서라면 좀 먹고 몸이 잠깐 안 좋거나 배가 좀 아프다고 하더라도
굶어서 기운을 못 쓰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좀 쓴맛에 무뎌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세상에 쓴맛이다. 뭐 이렇게 해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녹차, 커피 정도의 쓴맛은 뭐 전 세계에서 다 즐기는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나 뭐 중국인, 일본인 정도는 막 고삼차나 쌍화차 이런 것도 막 마시잖아요. 쌍화차 정도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쌍화차도 지금은 저도 이제 마시는데. 근데 그건 한 단계 위의 쓴맛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서양에서는 잘 안 마시지 않나요? 그 정도의 쓴맛은?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차이인지 혹시. 예를 들면 쓴맛에 적응하는 것도. 중국이나 한국의 삶이 훨씬 더 쓴맛을 많이 볼 수 있다. 예. 불고기의 역사가 많고. 근데 사실은 커피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뭐 에티오피아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뭐 터키라든가 이런 데서는 기본 커피가 좀 상당히 쓰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있기도 하거니와 쓴맛이라는 게 그렇게 좀 묘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아할 맛은 아닌데 사람이 즐거워할 맛은 아닌데 약간 어느 정도의 그 살짝 향과 함께 그런 게 등장을 하면 약간 뭔가 이렇게 풍미를 더해주는 이게 약간 진짜 맛이다라는 느낌을 경험적으로 좀 주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런 차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한국 음식 중에 보면 한국 음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게 좀 발달한 영역이 나물 종류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렇죠. 나물 종류 이렇게 지독할 정도로 많이 발달한 나라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유럽에 어디 가가지고 그런 식물 도감 같은 그런 책이 어린이용으로 재밌게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살려고 한번 이렇게 들춰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이거는 뭐 위험한 거다, 독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고 아니면 어떤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거는 뭐 먹을 수도 있는 거다, 약초로 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보이스카우트들이 들고 그런 책이었어요. 보는데 약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가지고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뭐 이거는 먹지 마라 위험하다 되어 있는 게 대부분 한국인들이 먹는 나물 같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두릅 이런 거. 딴 나라 사람들한테 이거 먹으면 위험하다, 안 좋다라고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한테 뭐 그 정도야 이런 게 꽤 있어요. 보다 보면. 그러니까 물론 뭐 나물이라고 해서 막 퍼먹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그런 한국에선 굉장히 넓은 범위로 나물을 먹는데 고사리도 안 먹는 나라들 많다 그랬어요. 고사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한국에서도 다자란 고사리 같은 경우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위험합니다. 어린 순일 때를 채취를 해가지고 먹는 것인데 좋은 지적해 주셨네. 고사리 웬만한 나라에서는 독초로 취급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고사리지만 아직 독이 덜 맺혔을 때 그때 상태에서 싹싹 잘라가지고 심지어 아이 손을 고사리 손이라고 하죠. 제가 정말 재밌게 기억나는 사건으로 영국에서 그 안드로메다 은하계의 영국이 아니죠. 미국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계 회전하는 속도를 측정한 천문대로 유명한 아주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 천문대에 가면 천문대니까 산은 높은 데 있거든요. 아무도 안 오는 곳에. 근데 그 옆에 가면 고사리 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서양 고사리 엄청 크지 않아요? 근데 그건 뭐 많이 안 따먹으니까 쭉쭉 자라죠. 오케이. 근데 거기에 팻말이 딱 있는데 그 팻말이 한국어로 돼 있거든요. 한국 원산지 뭐 이런 것들이. 미국 천문대 옆에 있는 고사리 밭에 고사리 그러니까 야생 고사리죠. 쫙 펼쳐져 있는 들판에 한국어로 팻말이 적혀 있어요.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글로. 뭐라고 적혀 있는지 가서 보면 고사리를 뜯어가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거든요. 한국인들이 이런 나물 사랑이 굉장히 약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좀 과도한 편인데 원정 채집.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의 독특한 한식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나물 음식 같은 거를 많이 먹다 보면 쓴맛이 약간 나야지 제맛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죠. 너무 뭐 맛이 뭐 짭짤하고 고소하고 뭐 달콤하기만 하다 이러면 좀 맛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약간 쓴맛이 살짝 와야지 이게 진짜 막 약간 자연의 맛인 것 같고 이게 진짜 풍미가 잘 살아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쓴맛이 인생의 쓴맛이라는 말 그대로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상상력 나이가 들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체험들 이런 것들이 뭉쳐서 쓴맛이 맛있는 맛으로도 작용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영국 경험담까지 섞어주셨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경험담. 신맛으로 가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음식을 상상하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 한라봉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네. 침이 고이나요? 고이네요. 예. 네.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레몬 있잖아요, 레몬. 네. 레몬을 이렇게 잘 얇게 점여가지고 네. 레몬을 아주 한 두께 한 3mm 정도, 3mm 정도로 점여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입을 벌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혀를 내밀고 있는데 네. 그 위에서 그 3mm짜리 레몬을 쭉쭉 짜고 있는 거예요. 어우, 그래서 그 즙이 혓바닥으로 막 후두후두 비 내리듯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춘터파크 개장했어요. 네. 예. 들으시는 청취자님들께서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만 아, 예. 신맛 같은 경우에 침이 왜 이렇게 고이느냐? 네. 뭐 좀 사실은 마땅한 뭐 좋은 설명은 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반사작용으로 인해서 신경의 반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을 좀 만들어보자면 이야기를 만들어보자면 예. 사실은 신맛의 정체가 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허. 뭘 먹었을 때 신맛이 나느냐? 신맛도 뭐 예외적으로 조금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맛도 사실은 하나의 성분이 신맛을 냅니다. 뭐죠? 신맛을 내는 성분은 무엇이냐? 네. 지구상에 있는 118종의 원소 중에서 네. 가장 가벼운 원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진짜 알턱이 있습니까? 왜 가벼운 거 정도는 문과생인데요. 예. 뭐 그래도 그 과학 시간에 무슨 주기율표 외우기 이런 거 혹시 안 하셨나요? 그건 바로 삭제했죠. 그래요? 제일 가벼운 게 뭐죠? 수소가 가장 가볍습니다. 수소. 아시는 거 맞죠, 이제? 뭔가 들으니까 알 것 들은 거 같아요. 맞죠? 예. 수소가 모든 원소 중에 제일 가볍거든요. 예. 그 수소, 네. 수소가 그냥 있을 때 말고요. 수소가 플러스 전기를 약간 잘 띠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건 뭐 소듐이나 리튬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네. 플러스 전기를 띈 상태로 변한 수소가 있으면 그 수소가 혀에 닿았을 때 네. 신맛을 내게 됩니다. 어허. 근데 플러스 전기를 띤 수소가 많이 있는 상태를 네. 우리가 화학에서는 뭐라고 흔히 말을 하냐면 네. 산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산성의 산자라는 말이 사실은 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산미. 그래서 신맛, 산성, 플러스 전기를 띤 수소 네. 같은 뜻이죠. 그래서 그게 많이 있을 만들어낸 경우는 말이 아니라 진짜 여기까지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왜 그거를 반사적으로 그렇게 느끼면 뭐 침이 나오고 이러느냐? 아무래도 산성 물질이면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정도면 뭐 크게 위험할 건 없겠습니다만 네네. 산성이 점점 심해지다 보면 좀 이렇게 피부나 몸에 이걸 녹이는 산성 용액이니까 네. 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신맛 성분 같은 게 있으면 미리 침이 좀 나와가지고 네.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반사작용이 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약간은 좀 상상이 가미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흔히 오미, 육미라고 하는 맛들을 얼추 한번 훑어봤는데 이 밖에도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맛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앞 제육볶음집에서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맛인데요. 아하. 불맛. 저는 사실 불맛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막 요리 프로에서 불맛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불에 상응하는 것으로 물도 물이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맛이라고 하면 좀 맛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불맛이라고 하면 맛이 약간 있다는 뜻인데 그쵸, 약간 그쵸. 불공평하지 않느냐. 물에게 조금 지금 기울어주는 동장이 불에 너무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불에 동작이다. 기울어졌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방송을 불금에 한다고 불고기는 하고 맛있어 보이는데 물고기는 맛 없어 물고기도 뭐 보이죠. 맛있을 수 있죠. 이렇게 맛있는데 편견을 가지고 생선이라고 계시니까. 하니까. 물고기 맛있죠. 어쨌든요. 그래서 불만이신가요? 그래서 예. 왜 불맛은 좋고 물맛은 좀 나쁜 느낌이 있느냐. 네네. 뭐 먹어봐. 예를 들어서 누가 술을 한 잔 사줬다. 네. 뭐 물맛이네. 이러면 좋다는 뜻이 좀 아니잖아요. 맹탕이죠, 맹탕. 근데 누가 예. 고기를 사줬는데 먹어봤는데 불맛이 풍미. 맛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부적절한 예. 한국의 언어의 기울어짐 아닌가. 국립국어원 가서 말씀하시고요. 그런 느낌인데 도대체 불맛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게 뭡니까, 진짜? 예. 온갖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맛의 정체에 대해서. 가장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 음식이 조리가 되면서 좀 약간 타다 보면 완전 탄 게 불맛은 아니고요. 네. 탄 그 잿더미가 불맛인 건 아니고요. 네. 음식이 타기까지의 그 과정상의 중간 상태에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 오묘한 맛이 불맛이다라는 것인데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오미 육미라고 하는 거는 혓바닥에 감지할 수 있는 맛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불맛이란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혀가 감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혀가 그 자체로 감지할 수 있는 맛은 뭐 매운맛, 짠맛, 신맛, 단맛, 네. 그다음에 통증처럼 느끼는 통증처럼 느끼는 게 이제 매운맛이고 그렇죠. 그거 말고 이제 뭐 감칠맛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수많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맛들은 그 맛에
음식을 먹으면서 코하고 목구멍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코로 느끼는 코 쪽으로 느끼는 그 향과 겹쳐져서 온갖 다양한 뭐 사과맛, 딸기맛, 포도맛, 뭐 배맛 그런 맛들이 다 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맛이라고 하는 것도 네. 엄밀하게 말하면 네. 불맛이라기보다는 약간 불내, 불냄새. 불냄새. 불냄새가 사실은 더 과학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이다. 약한 정도의 탄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렇다면 그 불내를 주는 거, 불냄새를 주는 거는 뭐냐에 네.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마이야르 반응과 관련이 있다. 우리 마이야르 반응을 국내 이제 초기 선교사처럼 들여온 분이랑 네. 방송을 했었어요. 이용재 평론가라고. 이용재 평론가님. 아시나요? 아시죠? 알죠. 예, 마이야르 권위자와 그분이 사실은 마이야르 얘기를 실컷 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우리나라에 마이야르 유행을 시키는데 일조하셨죠. 아, 그렇군요. 왜냐면 그분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뭐 덧붙일 필요는 없겠네요. 예. 어쨌든 불맛.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으로 탄생되는 그 수많은 향기 물질들. 네. 그다음에 마이야르 반응하고 비슷하게 재료가 불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생기는 수많은 물질들인데 마이야르 반응은 주로 이제 단백질 계통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런 단백질 같은 것이 없을 때 주로 당분 계통들의 물질들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변형되면서 분해될 때 나오는 새로운 물질들이 생기는 반응을 카라멜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카라멜화 반응 뭐 이런 말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설탕이 그냥 설탕도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그죠? 네. 설탕을 그 뽑기, 달고나. 할 때처럼 이렇게 불에 한번 지지면 그렇죠. 예. 냄새가 확 달콤한 냄새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약간 비슷하다 근데. 그 냄새를 만들어주는 그거 카라멜라이제이션, 카라멜화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마이야르 반응, 카라멜화 반응 과정에서 생기는 그 수많은 물질들 그 중에서 좀 더 많이 타는 쪽으로 가가지고 약간 그 탄 느낌 쪽으로 더 좀 쏠리는 쪽으로 그런 다양한 물질들이 좀 더 생기면 그러네. 그게 이제 우리가 느꼈을 때 불맛이라고 할 수 있는 맛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개척할 것이 많은 영역입니다. 아니니까 뭐 꼭 그렇다면 볼 수 없는데 우리나라 이 불맛 유행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불맛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이 불맛에 해당하는 말을 일컫는 표현으로 웍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웍헤이. 웍질할 때 맞아요. 그 웍에다가 이제 헤이라는 건 이제 중국에서 온 표현으로 약간 그 바람을 분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웍의 숨결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뭐 노골적으로 좀 얘기하지만 웍내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웍의 숨결이 났네요. 웍헤이. 그래서 국제적으로 웍헤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웍헤이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꽤나 많이 하고 있고 20세기 사실 뭐 19세기 말부터입니다만 20세기 이후로는 우리나라에도 찾아보면 이제 그런 제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리퀴드 뭐 스모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불맛이라고 하는 훈제한 듯한 향을 내는 그런 향을 낼 수 있는 액체 형태의 조미료를 만들어서 파는 게 꽤나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바베큐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옛날에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뭐에서 불맛 나는 그 재료를 찾았을 것 같으세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파기름 같은 거 낼 때. 파기름 같은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에 개발된 좀 영리한 웍헤이 만드는 방식이고 옛날에 그런 식으로 불 향기 내는 조미료 같은 거 만들어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런 훈제에 쓰는 향 좋은 나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참나무 같은 거. 참나무 같은 걸 그냥 이렇게 불에 구우면서 거기서 연기가 풀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나오는 거를 이렇게 응축해가지고 물 같은데 이렇게 쓱 녹여가지고 연기액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조미료입니다. 라면서 파는 게 그 문화의 시초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뭐 그렇게 막 험악하게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위생과 안정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많이 발전을 시켰는데 아직도 이 영역에서 우리가 연구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질이 이 불맛의 핵심이냐. 불맛을 내는 핵심적인 물질이면서 몸에 전혀 안 해로울 수 있는 아니면 뭐 몸에 좋을 수 있는 이런 물질은 뭔가 없겠느냐. 그걸 만들어가지고 고깃집마다 팔면 얼마를 벌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했지만 감칠맛의 이 뿌리가 되는 이 MSG, 일본분 모노 소디움 글루타메이트 개발하신 분은 그것으로 돈으로 만든 방석에 앉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MSG를 능가하는 어떤 이런 불맛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을 한다면 우리 또 한국인들이 한다면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약간 그 어떤 맛의 근원이라고 해가지고 MSG에는 좀 유명한 상표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불의 근원, 뭐 화원 뭐 이런 식으로 뭘 하나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 불맛이 고유명사가 되는 그런 시대. 예. 영국인들도 물맛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 그렇습니다.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화학을 잘했다면 곽재식의 일요 요리에서 한번 계속 불맛 연구를 해보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불만 갖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불맛은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미지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과학의 참맛을 알려주는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고요. 끝곡 본인의 곡 같이 감상하고 하셔도 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광고 듣고 남이 들어줄 때 들어보면 어떤지 한번 들어보죠. 광고 듣고 같이 듣고 가시죠. 그래만 하면 녹는 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오늘은 뮤지션 곽재식 작가의 신곡 그대의 마음에 녹는 점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그분들의 마음에 녹는 점은 몇 도일까요? 궁금해집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너는 내게 닿듯이 98도 정도일까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 높은 온도에 나는 널 떠났어. 하지만 이제 보니 단위가 틀렸어. 다시 온도였다니. 얼어붙은 그대 맘 녹는 온도는 내 손길 체온 섭씨 36.5 절대 온도 환산에서 309.6 5켈빈이었는데 SI 단위 쓰지 않는 그대여 난 이제 그댈 영영 떠나갑니다. 마지막 내가 그대에게 남기고픈 말 비트 파운드 쓰지 마세요.